마이너스가 제대로 뜬 지역은 세종시입니다. 하반기 때. 네. 수요가 폭등을 해서 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 상승했던 금액들을 작년 하반기 때 조금씩 뱉어내고 있다. 근데 대구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번도 조정을 안 당했어요. 그래서 2022년도는 조금 대구는 한 발 빼고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경역시들에서 요즘 좀 뭐 아까 어제 갔던 뭐 대구도 대구요, 얘기해 주셨는데 네. 여기도 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도 좀 한번 전망을. 네, 지금 아마 제일 우려를 하고 계신 지역이 일단 세종시를 가장 우려를 하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대구일 것 같습니다. 작년에 세종시의 종합 상승률 순위가 17개 광역 지자체 중에서 16등이더라고요. 네, 저도 봤어요. 16위. 그다음에 이제 그 대구가 이제 15위인가 그렇고요. 네. 꼴찌는 아니에요 또. 그 이유는 상반기 때 오르고 하반기 때 빠져서는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KB 지수로 봤을 때 마이너스가 제대로 뜬 지역은 세종시입니다. 하반기 때. 네. 그러니까 종합했을 때 상승이고 하반기 되게 4, 4분기만 봤을 때는 세종시는 완벽한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됐다는 얘기고요. 근데 세종시가 조정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수요가 단기간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49%가 올랐거든요. 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제가 한 30년 동안 주택 통계를 봤지만 이게 지역 전체, 광역시도 평균으로 49%가 올라간 케이스는 없거든요. 공시가격은 그때 예. 70% 정도 되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이게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주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게 평균으로 49%면 거기는 신축, 구축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시가 새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조촌이라든지 이런 지역 가면 구축까지 다 있거든요. 그거 다 포함한 수이기 때문에 2배, 거의 3배 가까이 올라간 아파트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10%만 해도 엄청나다고 그러는데 그럼요. 사실 솔직히 5%도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평균으로. 네, 그렇죠. 세종시의 옛날 모습들을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는요 살기 정말 불편한 지역들이었어요. 네. 심지어는 제가 출장을 자주 갔었는데 주유소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유를 하러요 기름이 떨어져 갖고 네. 조치원 가서 기름을 넣고 다시 왔었어요. 세종시 자체에 주유소가 없어서 그만큼 불편했거든요.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요. 예. 근데 2018년도 이후부터는 다 갖춰졌습니다. 극장도 많고요. 상권도 좋아졌고 주유소도 당연히 있고 학교학원도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가 좋아지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사들을 막 옵니다. 그게 2019년도, 2020년도의 일이었었거든요. 대전에서 이사를 많이 오고요. 네. 청주, 천안, 공주, 계룡에서 이사를 막 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 실수였거든요. 그 실수가 6개 지역에서 동시에 몰리다 보니까 폭등을 해버린 거예요. 투자쇼가 아니에요, 세종시는. 세종시는 2017년도부터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투자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유일하게 투자하실 수 있던 분들은 특별 공급을 받는 공무원들밖에 없었죠.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그분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팔고 사냐 그 문제는 논의를 하고 그 외 분들은 다 실수로 들어가다 보니까 수요가 폭등을 해서 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한 3, 4년치를 미리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상승했던 금액들을 작년 하반기 때 조금씩 뱉어내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세종시를 우려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하락세가 언제까지 갈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올해부터는 하락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입주 물량이 이제 없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입지가 계속 지금이 입지가 좋아졌는데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이 입지가 제일 나쁜 상태거든요. 네. 입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건물들 아직 쓰고 있거든요. 일자리가 더 증가할 예정이고 지금도 도로망이 더 좋아지고 있고 주변에 철도망들도 더 만들고 있고 일자리가 무엇보다도 지금도 많은데 더 많아질 예정이거든요. 세종시 홈페이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목표가 55만 명, 2차 목표가 85만 명입니다. 근데 지금 35만 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 단기적인 조정에 가지고 뭐 세종시가 폭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2022년도부터는 세종시는 약간의 이제 보합기를 거쳐서 다시 좀 뭐 폭등하진 않겠지만 미미한 상승세로 좀 터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두 번째 우려 지역이 대구인데요. 대구는 지금 마이너스가 떴다 안 떴다 반복을 왔다 하고 있어요. 갔다. 예. 예. 근데 대구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번도 조정을 안 당했어요. 거의 안 당했습니다. 부산은 한 2번 정도 조정을 당했었거든요. 2009년도 오르가면서. 그래서 규제적으로 묶었다 풀었다를 반복했었는데 대구는 그냥 그대로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치기도 했었죠. 그래서 시세도 많이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분양도 잘 되고 시세가 많이 올라가다 보면요. 분양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구의 좀 저렴한 지역들, 뭐 북구라든지 동구라든지 서구라든지 이런 지역들, 또 중구라든지 구도심이 많았던 지역 위주로 분양들을 많이 했고 분양도 잘 됐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 또 작년 초까지 2020년도 초까지는 또 비규제 지역이어서 분양권 거래도 되다 보니까 외부 투자자들도 많이 와서 매물들을 많이 사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장이 좋았었는데 정확히 작년부터는 이제 분양권 거래도 안 되고 뒤늦게 분양한 것들은 그리고 이미 또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들에 대한 부담 그리고 또 실제 입주했을 때 전세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조정 물건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문제는 대구 같은 경우는 올해도 분양 물량이 많고요. 내년도 분양 물량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입주 물량이 많고 내년도 입주 물량이 많아요. 그게 이제 세종이랑 차이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동산 하락을 예측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몰리긴 했어요. 대구는 한동안 상승으로 터닝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락으로 얼마나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한번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냐면은 이 대구의 물량들은 대부분 다 정비 사업이에요. 재건축 재개발이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입주자들을 찾아와야 되는 것들, 신도시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조합원들이 그냥 들어가면 되는 문제들이고 한시로 갔던 이제 다른 쪽에 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것들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들은 호가에 대한 프리미엄은 낮아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분양가 이하로 내려가기는 어렵다는 말씀이고요. 입지가 좀 애매한 지역들이나 구축들이나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조정이 될 지역들, 조정이 될 상품들도 좀 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는 조금 대구는 한 발 빼고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광역시도 조금 한번 전망을 좀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2의 도시인 부산 같은 그쵸. 경우도 정비 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해운대구를 비롯한 상위권 지역들은 해수동 꽤 많이 올랐어요. 꽤 많이 올라서 지금 뭐 규제도 받고 있긴 한데 시세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빠지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제 상급지 입지들은 이제 서울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 거의 미미한 상승을 했던 것처럼 지금 부산의 상위권 지역들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20년, 2021년도는 서울 같은 경우는 하위권 지역이 많이 올랐거든요. 부산도 지금 하위권 지역만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워낙 시세 격차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위권이 인기가 없는 입지긴 하지만 상급지랑 비교해 봤을 때 시세가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실수요 위주로 좀 거래가 되고 있고 정비 사업들은 아직도 분양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딱 이 정도 수준에서 하락으로 터닝될 가능성은 부산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대부분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제가 재밌게 보는 이 지역 중에 하나가 대전하고 광주일 텐데요. 지금 이렇게 광역시 얘기들이 굉장히 몇 년 동안 이슈가 됐었는데 광주는 철저히 소외가 돼 있었습니다. 뭐 개발 호재도 별로 없었고 재건축 호재도 없었고 심지어는 시세도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미미한 상승세가 있었는데 그 미미한 상승세 때문에 또 규제적으로 지정을 해버렸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거의 정지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2년 정도 거의 보합세다 보니까 이 보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적 오를 때 보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나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광역시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덜 오르고 거래가 없었던 광주였기 때문에 광주는 아마 다른 지역보다는 올해 더 거래가 좀 많이 될 것 같고 상승률도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인데 대전이 참 재미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여기도 5년 내내 올랐어요. 근데 5년 내내 올랐는데 보통 이렇게 5년 내내 오르게 되면은 조정이 되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세종시가 2020년도에 워낙 큰 폭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상한선을 너무 많이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 입장에서 봤을 때는 5년 내내 열심히 뛰어갔고 세종시를 따라왔는데 저만큼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큰 격차가 대전시가 싸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대전은 분양도 잘 되고 세종시 봤다가 세종시 가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다시 대전에 안주를 하고 정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기반시설이 훨씬 더 좋아요. 특히 뭐 서구 둔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3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인기가 많거든요. 그만큼 학군도 좋고. 그래서 결국은 대전은 지금 상승세가 막 크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워낙 5년 내내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세종시가 크게 무너져갖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면은 하방 압력을 받을 텐데 세종시가 워낙 가격 상선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세종시가 폭락을 하기 전까지는 대전도 그냥 미미한 보합세 정도로 아마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관심을 가지셔야 될 지역이 인천일 거예요. 인천. 그렇죠. 인천이 지금 역대급 입주 물량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폭등한 상황에서 그렇죠?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계속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제 2022년뿐만이 아니라 2023년도에도 입주 물량이 많아요. 2년 내내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런 조건이라고 하면은 지방의 광역시였다라고 하면은 조정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이미 많이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세종시랑 대전의 예를 말씀드렸잖아요. 인천이요 작년에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송도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넘사벽 가격이 됐어요. 제가 보더라도 단기가 거의 폭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송도를 딱 제외해놓고 보면요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경기도나 서울에 있는 아파트랑 비교해 보면은 좀 저렴해 보여요. 네. 지금도. 그래서 아마 이것들에 대한 격차가 느껴질 텐데 송도를 제외하고죠. 예, 송도는 워낙 가격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송도는 인천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송도 분들이요 인천광역시 시민 그러면 싫어하세요.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분당에 예. 강남을 하는 것과 뭐 예. 비슷한 거. 그 강남 2구, 강남 3구 이런 말을 네. 강남구 분들은 싫어하시거든요. 강남 4구 뭐 예, 그런 것도 정말 싫어하시고 네, 그렇죠. 그거는 강남 4구는 강동구 분들이 만드는 네, 말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아무튼 송도는 인천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제외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시세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1년 내내 올랐는데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저렴하기도 해요. 당장 분양가를 보시면 아실 텐데 1,000만 원 초반대예요. 네. 예, 송도만 지금 2천만 원대 분양하지 송도를 제외한 그러니까 송도는 인천이 아니라는 거 다시 강조 안 드려도 되겠죠? 평당 다른 지역- 1,000만 원 초반대 다른 예. 지역들은 그렇죠. 분양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서구, 뭐 검단 신도시도 있고, 네. 뭐 청라 신도시도 있고, 지금 가정 지구도 있고, 거기 지금 새 아파트가 입주하고 있는데 피가 많이 붙어서 시세가 많이 올라갔는데도 아직까지는 대출 가능 금액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인천에 입주 물량이 많은데 결국은 서울에서 넘어오는 수요들이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요층들이 봤을 때 매수할 만한 가격이라고 했을 때는 아마 매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서울에서 밀려난치는 층들이 있으세요. 대부분 집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전월세 살다가 서울에서 전세 월세나 내 집만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경기도나 인천에서 제2의 선택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경기도 아까 빅4 지역들은 이미 서울 상위권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격 부담이 예, 되죠. 15억에서 20억 사이거든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으로 가게 되는데 생각보다 입지가 괜찮은데 새 아파트인데 심지어는 서울까지 출퇴근도 가능한데 뭐 5억대 6억대예요. 그러면 대출도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서울에 전월세 사시던 분들도 크게 뭐 부담은 되겠지만 네. 아주 크게 부담을 갖지 않고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 차원에서는 예, 그래서 아마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 물량들을 서울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소화할 것인가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서울 분들이 선택하실 입지나 상품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오히려 오르면 오르지, 왜냐면 지금이 워낙 저렴했기 때문에 빠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결국은 입주 물량이 많게 되면은 주변 상품들과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나쁘거나 상품이 나쁜 그런 주택들 같은 경우는 또 새 아파트한테 경쟁해서 수요를 뺏기기 때문에 거기는 일부 조정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서울 수요층들이 바라볼 만한 상품들 같은 경우는 인천도 내년에도 오를 거 아니 올해죠 올해 올해도 좀 올라갈 것 같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